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 여수에서도 있었습니다. 여수판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하포 사건인데요. 오늘 73주기 추모제가 열렸는데 진상규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3일 미군 전투기가 피난선을 공격해 150여 명이 숨진 여수 이하포 사건. 온 가족이 피난선에 올랐던 이춘혁 씨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잃고 세 가족만 살아남아 힘들고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후 누나와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씨. 16살이던 소녀는 이제 89살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두 번 폭격을 또 갔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저쪽에 떼먹 줄 잡고 들어와서 사람 태워 나오는 길에 또 나와서 또 폭격했어요. 동철동 또 났고 남은 건 저 혼자 보입니다. 이하포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 인근 두르교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조기를 낚던 어민들이 폭격을 당해 1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하포 두르교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문서 부족으로 가해 주체를 미군 전투기로 추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야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제를 시 주최로 개최하고 올해는 이하포 앞바다에 묻혀있는 침몰선 추정 선박 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침몰 선박을 조사해서 이하포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선박 인양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비극. 생존자와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순천 경전선 우회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며 최적의 도심 우회 노선을 반영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최근 소병철 의원이 경전선 우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순천 구간이 포함된 5공구는 최적의 도심 우회 노선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국토부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입장 번복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수서를 오가는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주식회사 SR은 다음 달 1일부터 여수 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 상하행선이 오전과 오후 각각 왕복 1회씩 하루 4회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달 중에 예약 시스템도 전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라선 SRT 투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양 지역 플랜트 노조와 건설업체 간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양측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부분 파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아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로 제철소와 포스코 계열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의 평균 일당은 17만 6,800원 수준. 시중 노임 단가의 70%에도 못 미치고 다른 지역의 임금보다도 크게 낮다며 일당 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유아단지나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들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단지와 임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노조가 단체 협약에 정해진 휴게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1시간씩 씹으래요. 그러면은 그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줍니까? 지난 4월부터 진행된 10차례의 교섭에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노조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엔 이례적으로 광양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고공농성 강제 진압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노사 갈등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에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 이 산업평화가 어려워지면 또 기업 유치나 또 지역의 이미지도 또 어렵고 40일 만에 재개된 대화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구체적인 협상안을 토대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쟁점인 휴게 시간과 임금 인상 폭등을 두고 시각차가 큰 데다 중재에 뛰어든 광양시도 조정 권한이 없어 임금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를 발주한 포스코 측이 직접 협상이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에 합의하면서 460여일간 이어진 천막농성이 종료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후 광양제철소 복지회관에서 체결식을 갖고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변경 등 쟁점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고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69.4%의 찬성률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으로 지난 5월 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7m 높이의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진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다시 보 효용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산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는데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상징인 이 보가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수질 개선의 효과가 정말 있는지 임지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전국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역대급 장맛비에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화두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지역을 보니 그나마 4대강 사업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보를 존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존치한다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비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 흙을 긁어내고 보를 세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 덕분이었을까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호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영산강 승천보와 죽산보의 홍수위는 보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각각 0.16m, 0.13m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를 세워 홍수 방어 능력이 커졌다면 홍수위가 낮아져야 하는데 승천보와 죽산보를 세우기 전보다 홍수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홍수 방어 능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당시 환경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홍수위가 높아져 영산강 제방의 약한 부분이 무너질 경우 곧바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물의 특성입니다. 가뭄 극복 또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제한급수까지 걱정해야 했던 지난 3월, 정부와 보수 언론 모두 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승천보와 죽산보가 세워지면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보 건설로 추가 확보한 물로는 당장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도 섬진강계 물이 마르면 영산강 물이라도 마셔야 하지만 3, 4급수에 그치고 있는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물그릇을 키워서 물이 많아지니까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한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물입니다. 결국 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효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정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5월까지 여수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교환으로 용역의 내실을 도모하며 실행력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요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조금이라도 날리기 위해 거리에 얼음이 비치되고 공원에 물놀이장이 설치되는 등 갖가지 묘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양동이에 가득 찬 물이 아이들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워터파크가 아닌 도심 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입니다. 수영복까지 완전 무장한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냅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 놀이터에서 놀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물도 나오고 시원하니까 여기로 와서 놀았습니다. 공원에 무더위 옹달샘도 설치됐습니다. 무료로 시원한 생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갈증을 풀기 위해 주민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존도 등장했습니다. 폭염의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에는 얼음도 배치됐습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온 승객도 시장의 장을 보기 위해 나왔던 주민도 얼음을 만지며 더위를 이겨내봅니다. 뙤약볕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살수차가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로에 물을 뿌립니다. 도심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에는 살수차가 긴급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더울 2시부터 4시 정도까지는 그 출입을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 마시기, 그다음에 그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동네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는 전기세 나갈까 부담 갖게 노인정 와서 한꺼번에 다 있으면 이렇게 부담 안 가고 더 좋잖아.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생수와 식염 포도당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은 앞으로도 일주일가량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무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선박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선박 세척이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전남의 물가 상승률도 29개월 만에 1%대를 보이며 둔화했습니다. 석유류의 가격 하락이 컸던 반면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삿포로의 전남산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9종류의 남도 김치 등 90여 개의 농수산식품을 판매합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8개 국가에서 상설 판매장을 운영해 $10,000만 이상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광양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의 가공식품으로 수입산은 제외됩니다. 전남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내일도 덥겠는데요.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체감 기온은 더 높은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강한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 동부 지역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60mm, 내륙 지역에서 많게는 80mm 이상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고흥 25도, 여수와 순천, 광양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32도, 고흥은 33도, 순천 34도, 광양 35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으니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52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여수시가 고수온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남면 화태리 인근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고 고수온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여수해역의 수온은 21에서 24도로 여자만에는 고수온 경보가, 여자만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수시는 양식어류 피해 예방을 위해 산소 공급기와 액화산소통 각각 300여 대를 양식어가에 보급했습니다. 고흥군이 고흥읍과 도양읍 일원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5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우수관로와 빗물바지 등 하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에 착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